주목할 만한 여론조사 결과 하나 다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좀 화면을 보시면요. 한국갤럽 장내 정치 지도자 선호도 조사입니다. 한덕수 대행 이름 처음으로 등장을 했고요. 2% 지지율 얻었죠. 후보들의 이름을 말해주지 않고 조사하는 이른바 이제 주관식으로 직접 이름을 말해서 이제 하는 거죠. 조사인데 처음으로 이름이 올라온 겁니다. 저 표에 나와 있는 저 의미, 저거는 우리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분석을 하실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게 사실은 2%가 제가 보이지만 상당히 큰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그동안의 사람들 인식 속에서 전혀 한덕수라는 사람은 정치인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네. 최근 들어서 이와 같은 여당 내에서의 움직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래 한덕수가 있었지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고 예. 그 의중 속에는 아마 결과적으로 현재 국민의힘 내부에 존재하는 사람으로 이재명이 이길 수 있을까라는 문제의식을 같이 안고 있단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2%대로 들어왔다는 부분이 의미가 굉장히 큰 거고요. 또 한편으로 오세훈 시장은 굉장히 충격적인 거죠. 그러니까 한덕수 총리가 2%될 동안에 본인이 그동안에 수많은 어떤 도전 속에서도 인지도가 그렇게 높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2% 수준에 머물러 있는, 어떻게 보면 과거로 보면 서울 시민들이 불쾌감을 느낄 수 있는 수준입니다. 예. 서울시장 정도면 압도적 대선 후보 1위권에 들어갔어야 되는 부분. 그런 부분도 아마 심적으로는 더 이상 레이스를 하기 어렵다라고 봤을 수도 있는 네. 그런 대목 아닌가 그렇게 보이죠. 알겠습니다. 한덕수 대행은 이 보수와 진보를 넘나들면서 국무총리 또 경제부총리 주미대사 행정의 달인이다 이런 평가를 받아왔었죠. 야권을 향해서 날선 발언을 하기도 했었는데 그 장면을 한번 직접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국민들께서 의원님께서 경제가 살아나고 있다. 천만에요. 우리는 더 도약을 할 거다. 이렇게 인식하고 우리 한다고 경제가 하시는 거죠. 도약을 하지 꼬꾸라집니까? 그거 원하시는 거 굉장히 아니시죠? 어려움을 겪고 계신 원하시는 아니 거 제가 아니시죠? 대한민국만 나락으로 떨어졌어요. 다 윤석열 대통령과 총리가 잘 못하는 겁니다. 아닙니다. 제가 질문한 그거는 완전히 잘못된 오도된 통계예요. 말씀해 총리. 보시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리. 어떤 통계입니까? 네, 대한민국 총리입니다. 천만에요. 그렇게 안 됩니다. 그런 모욕을 하지 마세요. 국민을 움직이는 정치의 힘은 모욕과 능멸에 있는 게 아닙니다. 직접 보셨습니다만 그 한덕수 대행 이렇게 생각을 하면 강점은 무엇이고 또 한 대행을 향한 민심을 좌우할 변수는 무엇일까 이게 궁금해지는데 물론 저 모습과 과거의 모습은 행정가로서의 모습은 좀 다른 면도 있습니다만 변호사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일단 저는 그 한덕수 총리가 만약에 대선에 출마한다면 네. 뭐 저희 경선에 참여하든 아니면 나중에 무소속으로 나오시든 그렇다면 이제 국민적 지지율이 어느 정도 받쳐주기 때문에 나오실 것 같고 그럼 국민이 이제 부른다는 거잖아요. 예. 그럼 국민이 부르는 이유는 시대가 한덕수 총리의 경력을 탐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간에 지금 통상전쟁 상황인데 지금 수십 년 만에 무역 질서가 재편되는 거잖아요. 그간에 분협 체제가 없어지고 사실 이제 약간 제국주의적 무역 그 장벽이 세워지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게 나라의 앞으로 한 100년을 좌지우지할 무역 질서 재편 과정이라서 이 국민에 과연 누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국민이 스스로 판단할 것 같다. 이런 부분이 하나 있는 것이고 또 하나 이제 한덕수 총리가 개헌과 관련돼서 사실 3년만 임기를 채우겠다 이런 분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 부분은 이제 개헌에 대한 공감대가 있는데 만약에 한덕수 총리가 나오게 되면 그 개헌에 대한 국민적 바람을 그 누구보다도 중립적으로 추진할 수 있겠다 이런 설레임이 좀 하나 있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 호남 출신이란 부분이 또 강점인 것이죠. 예컨대 이재명 대표가 상대적으로 이전 그 민주당 리더들과 달리 호남에서 지지율이 상대적으로 낮아요. 그렇다면 그 공간이 많이 열리게 되고 이 공간을 만약에 한덕수 총리가 파고들어서 또 갖고 온다면 그러면 대선에서 승산이 있지 않겠는가 뭐 이런 여러 가지 바람이 더해진 것이고 가장 큰 것은 저는 그 경력이 탐난다. 그 경력에 대한 국민적인 어떤 호소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결국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이제 시대성이죠. 시대가 요구하는 상이다. 근데 그거에 대한 이제 판단은 이제 국민이 할 부분이고 아까 오세훈 시장 관련해서 제가 주변 분들한테 물어보니까 아마 2011년도에 무상급식 관련돼서 사퇴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이제 비난 가능성이 좀 크게 다가왔던 것 같고요. 따라서 뭐 다른 뭐 신변 이런 것은 없는 것 같고 그런 것도 쭉 있어 왔기 때문에 그것이 갑작스러운
본인의 의사 변경에 좌우됐을 것 같지는 않다. 알겠습니다. 허준 대변인께 그거 여쭤볼게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경력도 탐나는 경력에 또 경쟁력까지 있으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런데 당 지도부가 의원들이 나와서 촉구하는 것을 막았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그건 뭐 들어와서 경쟁해야 된다는 겁니까? 아니면 당내 경쟁이 우선돼야 된다는 뜻입니까?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요? 그 제가 보기에는 예. 이제 월요일, 화요일 후보 등록이거든요. 네네. 근데 그때 한덕수 대행이 후보 등록을 하고 그 전에 사퇴하고 후보 등록을 해서 경선을 할 가능성은 예. 굉장히 낮죠. 네네. 그 가능성은 당 지도부도 염두에 두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고, 다만 이제 국민의힘 뭐 의원 50명 정도가 출마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할 것이다라는 게 이제 보도가 됐었거든요. 50명이면 거의 의원의 절반 가까이가 되는 겁니다. 예. 자, 그런데 그것은 지도부 입장에서는 경선이 이제 내일 모레면 시작이 되는데 저희 소속 의원 절반이 그걸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한다. 그럼 이제 경선이 무용지물이 되는 것이거든요. 예, 그렇게 둘 수는 없다라는 것이고, 예. 그런 차원에서 이제 그 기자회견은 자제해달라고 이제 요구를 한 것, 그래서 이제 그 무산된 것으로 알고 있고, 예. 다만 그것이 앞으로 이제 한덕수 대행이 뭐 무소속으로 일단 출마하고 뭐 단일화를 하고 그런 가능성까지 닫아둔 것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예. 저는 앞으로의 그 가능성은 결국 국민들의 그 여론이, 특히 여론조사로 나타나는 그것이 결정할 것이라고 보는데, 네네. 경선이 시작되면 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어떤 후보가 지지율이 굉장히 높아질 가능성도 있는 것이거든요. 다 살아있는 생물입니다. 네네. 그리고 한덕수 대행도 지금 2% 일단 시작했는데 네. 여기서 얼마나 더 오를지 그것도 예. 사실은 모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전체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앞으로의 예. 그 방향이 정해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모든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한덕수 대행이 출마하네 안 하네 얘기를 하고 있었지만 한덕수 대행은 아직까지 밝힌 바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주목되는 건 한덕수 대행 실제로 대선 행보에 나설지 이 여부 아니겠어요? 그 화면을 좀 보시면요. 한덕수 대행의 입장 조금씩 바뀌고 있는 것을 저 장면을 보면 느낄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대선에 디귿자도 꺼내지 말라고 했다. 그 다음에 8일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여러 상황에 있어 고민 중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을 전해줬죠. 그 다음에 10일에는 출마할 일이 있으면 알려드리겠다. 이렇게 말을 조금씩 변한 것 같은 느낌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덕수 대행, 그렇다면 과연 어떤 선택을 할지는 우리 강성필 부대변인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출마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왜냐하면 이 권력이라는 거는 스스로 쟁취하는 것이지 예. 누구로부터 선물 받는 게 아닙니다. 근데 본인이 권력 의지가 있다고 하면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국민의힘의 현역이 무려 절반 정도 되는 분들이 한덕수 권한대행을 지지하고 있다. 예. 그러면 당연히 경선 참여하셔야죠. 경선 참여하셔도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국민의힘 후보가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만약에 이분이 무소속으로 나와서 보수 단일화 후보가 되려고 한다? 이거 너무 쉽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국민의힘에서 20명 중에서 15명, 4명, 2명으로 선택된 국민의힘 후보도 정당한 과정에 의해서 선출된 경쟁력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이분들이 그걸 인정할 수 있을까요? 애초부터 김이 빠지는 거죠. 그리고 지금 보수 안에서도 왜 계속해서 이 국민의힘 안에서 우리가 후보를 낼 수 없는 것이냐에 대한 어떤 비판적인 여론이 많기 때문에 저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이러한 전반적인 것을 생각을 한다면 네. 결국에 출마하냐 안 하냐는 내가 대통령 후보가 되는 것이고 그 이후에 대통령까지 될 수 있는가에 대한 가능성이 사실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본인이 이 정부를 쭉 이렇게 지켜오면서 지금의 어떤 조기 대선의 국면을 보면 사실 국민의힘 후보나 보수 후보가 되어서 대통령으로 당선되기까지 미지수기 때문에 예. 저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굳이 마지막 마무리를 그렇게 어떤 가능성이 불투명한 곳에 걸까? 거기에 대해서 저는 걸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예상합니다. 알겠습니다. 의지도 있어야 되고 또 가능성 여부도 면밀하게 봐야 된다. 그걸 판단했을 때는 아닐 것이다라는 지적을 해주셨는데 우리 김영주 교수께서는 그렇게 이렇게 여쭤볼게요. 정치권에 있어 보시잖아요. 상황을 보면 물론 가능성은 어떤 가능성도 있을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얘기한 대로 당내에서 어려우면 밖에서 있어서 어느 정도 위치를 확보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떤 합치는 뭐 이런 방안 같은 것도 가능합니까? 지금은 그런 방향이 더 유효하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예. 그다음에 황우여 그 선관위원장께서도 과거 같은 좀 뭐랄까요 특례적 형태의 도입 같은 것들을 전혀 일체 고려하고 있지 예. 않다라고 하는 오히려 참 이렇게 한편으로는 저는 이해할 수 없는 게
한덕수 대망론을 띄우면서도 당내의 선관위 분위기를 아주 싸늘하게 마치 들어오는 걸 막는 듯한 그리고 방식도 4대2. 예. 과연 한 총리가 갑자기 2명 안에 2명 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조정 가능성이 얼마나 있을까. 그리고 이제 스타일인데요. 우리 윤 대통령이 충분히 그러면 2명 안에 넣어서 당시 자기를 후보로 대선 후보로 만들 수 있는 역량과 힘이 다 되냐. 만에 하나 한동훈 후보가 말하자면 이 안에 들어갔을 때 컨트롤 가능하냐. 이런 여러 가지 리스크 테이킹을 했을 때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거라고 보여지고 또 하나는 결과적으로 밖으로 갔을 때 이미 어떤 당내 국민의힘 후보가 됐을 때 그 사람이 자기 의중을 다 끊고 한덕수를 지지할 가능성이 얼마나 있느냐. 여러 가지 계산할수록 그동안에 해왔던 그 관료주의적 그 스타일로 봐서는 완전한 추대가 아니고 완벽하게 누군가가 본인을 말하자면 영입해서 추대해가는 지도력을 갖지 않는다면 쉽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